안녕하세요. 꼭지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토요일이죠. 지금은 밤 10시네요. 자, 오늘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볼 종목들은 UTG CPI 관련 종목들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일개 유튜브고, 어떤 종목들을 직관적으로 봤을 때 쉽게 이해하고 어떤 정보들을 빨리 캐치해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단순하게 종목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의 전달이라는 점,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커버 글라스죠. 여기부터 보죠. 먼저 폴더블 폰을 보면 곧 있으면 이 플립이 폴더블 폰이 더 나오겠죠. 하반기에 나오나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LG가 뭐 롤러블 폰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도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일단 오늘 공부할 건 뭐냐면 이 표면에 있는 커버 글라스에 대한 얘기죠. 이 커버 글라스를, 이런 커버 글라스를 플라스틱 재질로 할 거냐 아니면 글래스 유리 재질로 할 거냐, 요래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울트라 싱글래스라는 건 결국에는 유리고 CPI라는 건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CPI부터 공부를 할 건데, CPI라는 건 컬러리스 폴 이미드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색깔이 있다 없다로 따지면 될 것 같은데 컬러리스가 되겠고요. PI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CPI랑 PI는 이러한 단어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 PI라는 건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이다. 어떤 플라스틱이냐면 영하 273도부터 영상 400도까지 물성이 변하지 않는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겠죠. 그 물성이 변하지 않으면 플라스틱이 녹지도 않고 변형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가볍고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할 때 우주복 소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주복에서 핸드폰, 연료전자 케이스, 디스플레이, 군사용 장비까지 다양한 부재에 사용되는 소재이고요. 주로 쓰는 거는 이제 FP12, 휘어지니까 뭐 이렇게 얇고 그 가용성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 휘어지니까 이런 데 사용이 된다. 단점으로는 이게 색깔을 좀 가지고 있죠. 그 색깔이 노란, 이렇게 좀 노란 색깔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불소를 처리를 하면 투명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명하게 바뀌면 쓰임새가 우리가 우리 핸드폰 커버 글라스로도 쓸 수 있고 뭐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용 가치가 있겠죠. 다른 얘기지만 일본이 우리 예전 제재를 가할 때 있었잖아요. 그 무슨 제재라 그럽니까? 그걸 못 들어오게 했던 세 가지 큰 종목들이 뭐냐면 우리 포토 공정에, 노광 공정에 PR, 그다음에 불화수소, 식각이죠. 불화수소, 글씨를 못 써요. 수소. 그러니까 불소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PI, 이러한 것들을 제재를 좀 했었던 것이죠.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무튼 이런 PI라는 것들에 대해서 못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의 선두 그룹은 코롱인더, SKC, SK이노베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업체가 합작을 해서 만든 게 있었죠. 그 회사 이름은 바로 SK 코롱 PI. 지금 이 화면이 여기까지 끝까지 다 보이는지 다 안 보이겠죠. 이렇게 보여드리나? 이 로고가 있죠. SK 코롱 PI. SK랑 코롱이 합작해서 만든 PI 회사입니다. 지금은 이 회사가 이제 매각이 돼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죠. PI 첨단 소재로.
저도 이제 뒤져보고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PI 첨단 소재라는 게 쉽게 말하면 SK 코롱 PI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PI 첨단 소재에서 CPI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건 뒤져보지 않았죠. 얼핏 봤을 때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PI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뭐 이제 전장 사업가에도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PI 첨단 소재는 지금 굉장히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또 하나 경인양행. 이건 소재 업체이고 저번에 이제 소부장 으뜸기업에서도 나왔었던 뭐 경인양행은 이것저것 소재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디스플레이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서 제가 굉장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오일레이드 할 때도 나왔던 것 같고. 자, 경인양행은 우리가 PI 1등이라고 하면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어떤 소재를 납품하는 우리나라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미토모라는 데가 뭐 PI의 90%를 예전 기사일 수도 있어요. 뭐 차지하고 비중이 있었는데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소재 업체가 경인양행이었다. 뭐 이런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인양행도 뭐 괜찮다. 다만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뭐랄까요, 정체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정체 구간에 있는데 괜찮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아직 매수 구간은 아니지만 매수선을 떠나서라도 좋은 소재 업체가 아닌가. 뭐 OLED 아까도 말했지만 CPI, PER 다 어떤 소재의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뭐 최근에 좋게 보는 종목 중 하나가 되겠네요. 그리고 코롱인드랑 SKC는 CPI를 하고 있는 업체죠. SKC는 우리가 이제 무조건 좀 좋게 보고 들고 있었으면 하는 종목이고 지금 뭐 5꼭지 5선을 만들어가는 주이기 때문에 5선을 만들고 나면 당분간 좀 조정을 받겠지만 뭐 2차 전지, 뭐 바이오 플라스틱 뭐 여러 쪽에 있어서 SKC가 걸리기 때문에 보유 종목이나 꼭 보유를 하셨으면 하는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롱인더는 뭐 건설 또 화학 아까 말한 필름 CPI 또는 패션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산업 자재 쪽. 뭐 그 중에 이제 뉴스 검색해 보면 타이어 코드 뭐 요런 쪽, 그러니까 타이어를 좀 단단하게 그 뼈대를 잡아줄 수 있는 뭐 이런 걸 만드는 것 같던데 그런 쪽의 사업군이 뭐 베트남이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오는 거 보면 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아주 점진적으로 뭐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트죠. 큰 변동 없이 그래서 차분하게 우상향하는 이런 차트들. 뭐 차트 모양은 예쁘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죠. 굉장히 저점이라는 거 보이시죠? 코로나 때 굉장히 뭐 그 전에 좀 흐름이 있었지만 코롱인도 지금 3선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3선 돌파하는 자리에 매수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CPI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PI 이렇게 나눠 봤고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 글라스 폴더블 폰의 어떤 표면을 지금은 CPI죠. 이번에 나오는 것부터는 아마 UTG가 나오는 건가요? 제가 이런 폰을 쓰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지만 뭐 주름도 생기고 좀 뿌옇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했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폰에 UTG를 하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UTG 업체는 대부분 삼성이 들어오는 UTG 업체는 뭐 국내는 이제 도우인시스라는 비상장 업체가 있기는 해요. 도우인시스라는 이렇게 유리 자체를 이렇게 휘게 만들 수 있고 이게 이제 곡률이라는 건데 곡률이 아무래도 그 CPI보다는 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독일의 쇼트사라는 데서 발음이 안 되네. 쇼트샤라는 데서
독점 계약을 도우인시스랑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개 업체는 뭐냐? 캠트로닉스, JNTC, UTI는 뭐냐? UTG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은 JNTC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UTG 하면 JNTC가 많이 나오는데 주가는 최근에 상황은 조금 좋지 않고요. 캠트로닉스는 자율주행으로 좀 많이 나오죠. 자율주행으로 많이 나옵니다. 뭐 얘네들도 UTG 사업을 해보겠다 이러한 정도인 것 같고, UTI는 이게 강화유리인데요. 강화유리인데 우리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쪽 카메라 렌즈를 커버하는 그 유리, 그게 이제 UTI가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UTG도 해보려고 한다. 뭐 대부분 이제 전장에 뛰어들고 싶다.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세 개의 업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종목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자율주행 이슈로 최근에 굉장히 고점에 올라가 있죠. 차트 모양도 거의 고점. 일봉 차트를 보면 뭐 이렇게 크게 깃대를 세우고 박스나 어떤 깃발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선이긴 하지만 돌파가 된다면 한번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걸 주고 있어요. 자율주행이 아직은 식은 게 아니어서 주가의 흐름은 아직 뭐 탄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21선이랑 멀어져 있지 않나요? 21선도 가깝네. 그렇다면 좀 이선이긴 하지만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요즘에 하도 자율주행 이슈가 되니까요. JNTC는 일단 월봉 보면 월봉 별게 없고 그냥 횡보하고 있는 듯한, 코로나 이후로 쭉 조정받고 횡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 보면 1선, 2선, 2선 조정이 꽤 길어서 이게 추가 하락 파동의 여파인지 좀 구분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 두 선을 지우고 큰 의미가 없는 파동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2선 이후에 1선, 2선이니까 2선 이후에 그냥 2선 만든 정도,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런 차트는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자, UTI는 뭐 조정인데 이게 상승 파동이냐 하락 파동이냐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죠. 우리가 이제 엘리엇 파동 하시는 분들은 뭐잘 세시겠지만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지만 되겠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겨우 일선, 이게 조정이라고 해도 겨우 일선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가늠하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육곡지 후에 조정이니까. 자, 요렇게 오늘 종목들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